이건 한 번쯤은 다들 겪어본 경험일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 따뜻하고 말도 부드럽고 누가 봐도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경우. 처음엔 내가 예민한 건가 싶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이 불편해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금씩 무겁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특히 첫인상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면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겉으로 드러나는 다정함은 사실 얼마든지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표정, 말투, 행동 하나하나를 의도적으로 부드럽게 만들면 누구라도 착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정함이 진심이 아니라 이득을 얻기 위한 포장일 때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성격이 좋은 줄 알았죠. 늘 웃고 별것 아닌 일에도 괜찮아요를 입에 달고 살고 다정한 말로 주변을 챙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들어오는 게 있더군요. 그 다정함이 특정 상황에서만 발휘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자리 혹은 본인이 필요한 사람 앞에서만요. 반대로 도움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무심하거나 차갑게 대하는 걸 보고 나서야 깨달았죠. 아, 이건 마음이 아니라 계산이구나. 겉으로 다정한 사람 중에는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철저히 따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말보다 행동의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로는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진심이 묻어나는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타인의 경계를 슬쩍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부탁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더 큰 요구를 하거나 은근히 거절 못하게 만드는 식이죠. 사람을 오래 만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진짜 다정함은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 바뀌지 않아요. 평소에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작은 일 속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게 진짜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다정한 사람은 보여주는 순간만 그럴 뿐 나머지 시간엔 다른 얼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군가를 평가할 때 말이 아니라 습관을 봅니다. 하루 이틀의 친절은 누구나 흉내낼 수 있지만 습관은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나 이익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거기서 진짜 인성이 드러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은 잘 모르겠는 사람. 그럴 땐 한 발짝 뒤에서 관찰해 보세요. 그 다정함이 일관적인지 아니면 필요할 때만 켜지는 스위치 같은 건지. 이걸 구분하는 순간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훨씬 줄어들 겁니다. 가끔 그런 사람 있죠. 누가 봐도 부드럽고 말투도 따뜻하고 처음 만난 날부터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스스럼 없이 웃고 적당한 농담과 다정한 말로 분위기를 풀어주는 사람 말이에요. 그 앞에 있으면 방어심이 금방 무너집니다. 아, 이런 사람이랑은 오래 알고 지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들죠. 하지만 사람의 진심은 웃는 얼굴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웃는 얼굴이 가려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웃음 뒤에 숨은 의도, 계산,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욕심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다정한 사람일수록 저는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멀리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 다정함이 마음에서 우러난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얻기 위해 만들어낸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예전에 한 지인을 통해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부드럽고 배려심 많고 모든 말이 따뜻했어요. 심지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미처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알아서 챙겨주는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불편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과 아무도 없을 때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눈치챈 거죠.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걸 하면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를 먼저 계산하는 기색이 보였고요. 겉으론 다정하지만 조심해야 할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그 다정함이 조건부라는 것입니다. 조건부 다정함이란 나와 관계를 맺는 게 그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 때만 유지되는 친절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상대의 마음을 빠르게 사로잡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속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속내를 알게 됐을 땐 이미 마음 한켠이 지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경계선을 흐린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사소한 부탁을 합니다. 이거 잠깐만 도와줄 수 있어요? 이건 그냥 간단한 거니까. 그런데 이게 몇 번 반복되면
상대방은 거절하기 힘든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됩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들어줬던 부탁이 점점 더 커지고 무거워지는 거죠. 이쯤 되면 상대방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미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갇혀서 거절을 주저하게 됩니다. 진짜 다정한 사람과 겉만 다정한 사람의 차이는 일관성에서 드러납니다. 진심은 꾸준함 속에서 보이고 연출된 친절은 상황에 따라 변하거든요. 예를 들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도 똑같이 배려하는지, 내가 힘든 상황일 때도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돕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본질이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누구에게나 웃으며 인사하지만 힘없는 사람 앞에서는 무시하거나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건 다정함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머릿속에 한두 명쯤은 떠오를 거예요. 처음엔 너무 좋은 사람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하게 불편해진 사람, 혹은 다정함 속에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던 사람. 그럴 때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고 자기 탓부터 하기 쉽지만 사실 그 예민함은 당신이 느끼는 본능적인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결국 습관을 숨기지 못합니다. 잠깐의 친절은 연출할 수 있어도 매일 반복되는 말투와 행동 속에서는 본심이 스며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알아갈 때 말보다 습관을 봅니다. 말은 누구나 꾸밀 수 있지만 습관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거든요. 겉으론 다정한데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대체로 마음을 빼앗는 기술에 능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직설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대신 작은 호의를 여러 번 보여주며 상대방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는 확신을 갖게 만들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호의가 언제나 보이는 자리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제 주변에 있던 한 후배가 딱 그랬습니다.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활발하게 사람들을 챙기고 행사 때면 빠지지 않고 도왔어요. 선배들에게도 살갑게 대하고 후배들 이야기도 잘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팀이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그 후배는 눈에 띄게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혹은 누군가 대신 나서서 불편한 역할을 해야 하는 순간에는 늘 슬그머니 빠져나갔죠. 이게 바로 겉과 속이 다른 다정함의 전형입니다. 심리학에서 사회적 표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은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기 이미지를 의식적으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겉만 다정한 사람들은 이 사회적 표상에 특히 민감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실제 관계의 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죠.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는 친절을 퍼붓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그 친절이 사라집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지내다 보면 묘한 피로감이 쌓입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관계의 깊이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힘들 때는 그 다정함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그동안의 호의가 모두 연출처럼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말은 하루만 해도 만들 수 있지만 행동은 시간이 필요하다. 짧은 시간의 다정함에 속아 서둘러 마음을 내어주기보다 그 사람이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건 이런 사람들은 은근히 경계 허물기를 잘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부탁이나 가벼운 고민 상담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더 깊은 사적인 영역으로 파고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가 이 사람을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압박감을 주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도덕적 부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대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준 것처럼 보여 거절할 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분명 부탁을 들어주기 싫었는데 아니에요. 그냥 부탁하는 거예요. 거절해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표정이나 분위기는 거절하면 서운하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사람. 이게 바로 경계선을 흐리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이미 경계가 침범당한 것이다. 이 불편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신호를 보내거든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신호를 무시하고 내가 예민한 거겠지 라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다정한 사람을 만났을 때 진짜 봐야 할 건 그 다정함이 시간과 상황을 넘어 일관되게 유지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경계를 존중하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켜보는 습관만 있어도 관계에서 받는 상처는 훨씬 줄어들어요.
사람을 오래 겪어보면 알게 됩니다. 진짜 다정한 사람은 그 다정함이 목적이 아니라 성향인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든 없든 그 상황이 자기에게 이득이 되든 안 되든 똑같이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죠. 그들의 다정함은 계산에서 나오지 않고 자기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첫째, 약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대하는가. 둘째, 작은 일에도 꾸준히 마음을 쓰는가. 셋째, 나의 거절을 존중하는가. 이 세 가지를 충족한다면 그 사람의 다정함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만 다정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에서 티가 납니다. 약한 사람에게 무심하거나 관심은 있지만 꾸준하지 않거나 거절을 불편해하죠. 겉모습이 아무리 좋아도 이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으면 그건 마스크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을 피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정함이라는 껍데기에 너무 쉽게 마음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특히 외로울 때, 인정받고 싶을 때,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간절할 때, 그 순간에는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보다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이 없을 때도 나는 편안할까? 겉으로만 다정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막상 자리를 떠나고 나서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들이 했던 말이나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괜히 내가 더 잘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따라오죠. 반면 진짜 다정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관계가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기분보다 내 기분을 먼저 체크하세요. 다정한 말을 많이 했는데도 내가 계속 불안하다면 그건 내 마음이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관계의 질은 결국 내가 느끼는 안정감에서 결정되니까요. 혹시 지금 누군가가 떠오르나요? 겉으로는 늘 다정하지만 묘하게 내가 힘든 관계. 그렇다면 지금이 그 관계를 다시 들여다볼 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 곁에 있을 자격이 있다. 관계에서 불편함은 참고 견뎌야 하는 게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할수록 나중에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적어도 한 번은 내 마음의 편안함을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작은 시도가 앞으로의 많은 상처를 막아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함께 있을 때 나는 지금 편한가? 라는 질문을 3번 이상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편, 겉으론 다정한 사람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닙니다. 그 안에도 여러 유형이 있고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강한 친밀감을 심어주고 어떤 사람은 은근하게 시간을 두고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유형마다 조심해야 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요. 첫 번째 유형은 과잉 친절형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해준다는 겁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오랜 친구처럼 개인적인 관심과 도움을 퍼붓죠. 예를 들어 한 번 만난 지인에게 다음날 아침 어제 잘 들어갔어요?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같은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작은 부탁에도 그거 제가 대신 해줄게요 라며 앞장서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과잉 친절이 은근한 압박으로 바뀝니다. 그 호의를 계속 받다 보면 이젠 내가 뭔가를 돌려줘야 하나 하는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부담이 커진 순간 관계의 주도권은 이미 그 사람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감정이입 과다형입니다. 겉으론 아주 좋은 청취자처럼 보입니다. 내 얘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고 그 마음 너무 이해해요 라고 말하죠. 문제는 이 감정이입이 지나치다는 데 있습니다. 나의 경험을 곧바로 자기 경험과 연결하거나 내 감정을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흡수해버립니다. 그 순간에는 위로받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의 감정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런 유형은 경계가 무너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소모되기 쉽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선택적 다정형입니다. 이들은 누군가에게는 지나치게 다정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무심합니다. 다정함이 일관되지 않고 필요하거나 이득이 되는 사람 앞에서만 친절을 보이죠. 예를 들어 상사나 인기 있는 사람 앞에서는 살갑게 웃고
적극적으로 챙기지만 같은 자리에서 힘없는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시선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도 언젠가 내가 저 사람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됐을 때 급격하게 식어버립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모임이 끝난 뒤 정리하는 사람을 돕는지, 감사 인사나 사소한 배려를 챙기는지, 혹은 자기가 필요 없는 일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지, 이 작은 장면들이 그 사람의 본심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저는 예전에 과잉 친절형과 오래 관계를 이어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연락해주고 작은 선물도 챙겨줬고 심지어 제 일정까지 기억해주는 세심함에 감탄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호의가 조건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원하는 부탁을 거절했을 때 미묘하게 차가워진 말투와 표정이 드러났거든요. 그제야 알았죠. 아, 이 다정함은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묶어두기 위해 주는 거구나. 여기서 기억해야 할 조언이 있습니다. 다정함이 나를 자유롭게 하면 진짜고 나를 묶어두면 가짜다. 진짜 다정한 사람과의 관계는 숨통이 트이고 거절해도 관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짜 다정함은 거절이 관계의 균열로 이어지고 언제나 내가 맞춰야 한다는 압박이 뒤따릅니다. 혹시 당신의 주변에도 이런 유형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그들의 다정함보다 그 다정함이 내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세요. 그게 가장 정확한 신호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변 사람의 다정함을 느낄 때 이 다정함이 나를 편하게 하나 아니면 묶어두나를 한 번만 물어보세요. 삼편 겉으론 다정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관계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심리적인 기술을 씁니다. 이건 의식적일 수도 있고 오랜 습관이라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술들이 겉보기엔 전혀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친절이나 배려라는 포장 속에 숨어 있어서 상대방이 눈치채기 어려운 상태로 스며듭니다. 첫 번째 기술은 선제적 호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먼저 잘해주고 그 호의를 비처럼 만드는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해주거나 상대가 예상치 못한 배려를 과하게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만 나중에는 이 호의가 심리적 부채로 바뀝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받은 호의를 돌려주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불편함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지고 점점 관계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두 번째 기술은 모호한 경계 넘기입니다. 겉으로는 사소한 부탁이나 가벼운 농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사적인 영역을 조금씩 침범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농담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이런 말로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포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계가 허물어지는 속도는 아주 빠릅니다. 특히 거절을 불편해하는 사람일수록 이 기술에 취약합니다. 세 번째 기술은 관심과 무관심의 반복입니다. 어느 날은 지나치게 친절하게 다가왔다가 또 어느 날은 이유 없이 차갑게 거리를 둡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내가 뭘 잘못했나를 생각하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되죠. 심리학에서 이를 간헐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도박 중독이 쉽게 생기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보상이 일정하지 않을수록 사람은 더 집착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이 무서운 이유는 겉으로는 절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변에서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잖아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 혼자 의심하고 혼자 불편해하다가 결국 내 마음이 먼저 지쳐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받은 호의에 속도로 반응하지 말기입니다. 고맙더라도 바로 빚진 마음을 느끼지 말고 그 호의가 꾸준한 패턴인지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나는지를 지켜보세요. 둘째, 내 경계선을 명확하게 언어로 표현하기입니다. 그건 저는 편하지 않아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힘들어요. 이런 문장은 처음엔 어색하지만 한 번만 써도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관심과 무관심 패턴을 감정이 아닌 사실로 보기입니다. 오늘 잘해주고 내일 차갑다고 해서 그 이유를 나에게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그 사람의 패턴일 뿐 내 가치와는 무관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말보다 행동의 흐름을 기록해보세요. 언제 친절했고 언제 무심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경계를 넘었는지 기록하다 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패턴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안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친절은 친절이 아니다. 그게 아무리 부드러운 말과 미소로 포장돼 있어도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건 이미 경계가 침범당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게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의 호의나 배려를 받을 때 이건 나를 편하게 하나 아니면 빚진 기분을 만들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사편 겉으론 다정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오래 지내면 겉보기엔 별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는 서서히 피로가 쌓입니다. 이 피로는 단번에 폭발하지 않고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스며들어 어느 날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죠. 처음엔 단순한 혼란에서 시작됩니다. 왜 저 사람은 어떤 날은 그렇게 따뜻하다가 또 어떤 날은 나를 모른 척하지? 이런 의문이 반복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나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자기규인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행동 변화를 자기 탓으로 돌리는 습관이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내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자꾸 스스로를 검열하게 됩니다. 이 검열이 습관이 되면 점점 안전한 나만 보여주게 됩니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불편해할 만한 말은 하지 않고 늘 맞춰주려고 애쓰죠. 겉으론 관계가 평화로워 보이지만 내 안에서는 서서히 자기 소거가 일어납니다. 내 감정, 내 필요, 내 경계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후유증은 신뢰의 붕괴입니다. 겉만 다정한 사람과 오래 지내면 이후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혹시 저 다정함도 가짜일까? 라는 의심이 자동으로 따라오죠. 마치 한 번 데인 후 뜨거운 물뿐 아니라 미지근한 물에도 손을 못 담그는 것처럼요. 저는 예전에 몇 년 동안 이런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는 늘 저를 챙기고 좋은 말만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정작 필요한 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주도록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 관계가 끝난 후 저는 오랫동안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경계심부터 세웠습니다. 좋은 말이 들려도 마음속에서는 이거 진짜일까? 라는 의문이 먼저 떠올랐죠. 그 의문이 습관이 되면 마음은 점점 굳어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후유증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감정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겉만 다정한 사람과 오래 지내면 불편함이 정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편안함이 느껴지면 오히려 낯설게 느끼죠. 이걸 바로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편안한 관계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아무 계산 없이 웃을 수 있는 친구, 함께 있어도 침묵이 편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서 편안함이 정상이라는 감각을 다시 익히는 겁니다. 둘째, 작은 거절 훈련입니다. 후유증의 핵심 중 하나는 경계를 지키는 법을 잊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아주 작은 부탁이라도 거절해 보세요.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그건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문장을 내 입으로 꺼내는 순간 잃었던 경계가 조금씩 돌아옵니다. 셋째, 패턴 기록하기입니다. 관계에서 느낀 불편함이나 혼란을 일기로 남겨두세요. 이게 단순히 감정을 털어놓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는 연습이 됩니다. 기록을 쌓다 보면 이건 그 사람의 문제였네 라는 걸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죠. 혹시 지금도 그런 후유증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선택은 다시 하면 되고 내 마음의 기준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상처가 나를 결정짓지 않아요. 관계에서 진짜 다정함은 나를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편안하게 만들고 나다움을 지킬 힘을 줍니다. 그런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을 놓지 마세요. 믿음이 회복되면 마음도 회복됩니다. 오늘 하루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과 최소 10분 이상 대화해 보세요. 그 대화가 당신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덮어줄 겁니다.